안녕하세요. 폴란드 군사세계입니다. 나토 연합 훈련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폴란드 군사 전문 채널인 디펜스24 편집팀이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폴란드 K2PL 전차 820대의 계약 소식이 아직 없어서 직접 한국까지 오게 된 겁니다. 디펜스24 편집팀은 K2 전차가 만들어지고 있는 창원 공장으로 출발하였습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디펜스24 편집팀에게 K2PL 전차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K2PL 전차는 한국형 K2 전차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변경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부분적으로 어떤 장비들이 확실히 포함되는지 정보를 공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첫 번째로 RCWS 원격 사격 통제 시스템입니다. AI 기술을 활용해서 영상에 포착되는 목표물에 대한 자동 경고와 그리고 자동 조준도 가능한 RCWS가 탑재될 것입니다. AI 기반 RCWS는 전장 네트워크와 연동되어서 조준하는 것만으로 포병의 화력 지원이 가능한 AI 기반 RCWS가 장착됩니다. RCWS로 조준만 하여도 후방에 있는 K9 자주포와 네트워크로 연동되어 신속하게 화력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은 병사가 전차 밖으로 머리 내밀고 사격할 일은 없습니다. K2 전차는 수심 4.1m까지 잠수 도하가 가능합니다. K2PL 전차에 장착되는 원격 사격 통제 시스템 RCWS도 여기에 맞게 수심 4.1m에서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K2PL 차체는 폴란드 측의 희망에 따라 K2 전차의 원래 차체와 포탑이 베이스가 됩니다. 이는 2022년 폴란드에서 개최된 국제방위산업 전시회에서도 공개되었습니다. 폴란드 K2PL 전차에서도 승무원과 탄약고를 분리하지 않았으며 그 이유는 K2 전차 차체를 다시 재설계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얻은 경험으로 포탑 상부에 기존에 설치된 반응 장갑 말고도 추가로 폭발성 반응 장갑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포탑 측면과 차체에 설치된 기존 반응 장갑에서 신형 모듈식 장갑으로 교체됩니다. 전차 중량은 늘어날 전망입니다. 추가 장갑과 무장으로 인하여 K2PL 전차의 무게는 60톤에서 최대 65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늘어난 K2PL 전차 중량으로 인하여 강화된 수압식 서스펜션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무장으로는 M2 브라우닝 기관총의 한국 파생형인 S&T 다이내믹스에서 만든 12.7mm K6 대구경 기관총이 아니면 폴란드 자클라디 메카닉진의 타르노프의 WKM-B 기관총을 장착할 수도 있습니다. 방호력 강화를 위해 하드킬 능동방어 시스템도 장착됩니다. 이는 현대로템과 이스라엘 라파엘이 공동 개발했으며 능동방어 시스템은 적의 대전차 미사일과 로켓이 아군 전차에 도달하기 전에 무력화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전방에서 접근하는 위험체를 탐지한 뒤 10에서 15m 전방에서 파괴시키며 적군 미사일 탐지 후 대응탄을 발사하는 데까지는 0.3초밖에 소요되지 않을 뿐더러 명중 확률도 80%에 달합니다. K2PL은 한국 현대로템 창원 공장에서 일부 생산하고 나머지는 폴란드 서부도시 포즈난에 위치한 군용차 생산기업 WG모트에서 생산됩니다. 이번 계약에서 중요한 점은 K2PL 전차 일부를 한국에서도 생산한다는 겁니다. 이는 현대로템 창원 공장을 유지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K2PL 전차 820대를 폴란드에서 다 감당하지도 못할 겁니다. 현지 생산 시점은 2026년부터이며 한국 정부는 폴란드 현지 생산시설 구축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입장입니다. K2 전차가 제16 기계화사단에 배치된 이유가 있습니다. K2 전차의 중량은 55톤이며 라스푸티차를 돌파하는 데 있어서 에이브람스, 레오파드 전차보다 매우 유리합니다. K2 전차가 배치된 지역인 수발키, 아우구스투프는 산악지형이 많고 협곡지역이라서 한국 지형과 매우 비슷합니다. 훈련에서 K2 전차처럼 전력 질주하는 전차는 처음 보네요. 그만큼 기동력이 좋다는 증거겠죠. 하지만 포탑 측면 장갑 두께가 너무 얇다는 게 문제입니다. K2 전차의 반응 장갑은 모두 세 종류이며 무게만 1.6톤이라고 합니다. 또 차체 측면에 반응 장갑이 반만 장착되어 있어서 슬래사머라도 장착했으면 좋겠네요. K2PL은 중량이 60톤이 넘어가며 그 이유는 이번에 한국에서 개발된 4세대 복합 장갑인 MMC 장갑이 너무 비싸 기존 K2 전차에 쓰던 3세대 복합 장갑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면서 폴란드 육군이 원하는 K2PL 전차 중량 60톤을 넘겨버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약해버리면 우리는 신형 전차를 구입하였는데 에이브람스, 레오파드 전차보다 방어력이 약한 전차를 구입한 게 돼버린다는 거죠. 한국은 이번 연도 말부터 MMC 복합 장갑을 양산한다고 하니 K2PL 전차 방어력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세부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장성 출신인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은 디펜스24 편집팀과 인터뷰에서 한국의 상업은행,
민간은행은 어떤 형태로든 자금을 통합하여 75억 달러 한화 10조 원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는 양국 간의 산업 및 국방 협력 발전을 위한 매우 광범위한 자금 조달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폴란드 사법부는 독립성 미흡으로 인해 EU 지원금을 받지 못하다가 도널드 투스크 새 정부로 교체되면서 그간 동결해 온 EU의 폴란드 분배 지원금 1370억 유로, 한화 197조 원의 보조금을 받습니다. 물론 지원금으로 한국산 무기를 직접적으로 구매할 수는 없지만 예산이라는 게 돌리는 거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3월 12일 K2 전차 세대가 폴란드 그디니아 항구에 도착했으며 추가로 이달 말에 수십 대가 폴란드로 납품될 예정입니다. 한국 방산업체인 현대로템은 지난해까지 K2 전차를 28대 납품하였고 이번 연도까지 남은 대수는 총 53대입니다. 이렇게까지 한국에서 K2 전차를 보내줄 수 있었던 건 한국군에 납품할 K2 전차를 우리에게 먼저 수출하였기 때문입니다. 몇 년 걸릴 일을 몇 달 만에 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까지 빨리 납품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 말고는 없습니다. 현대로템이 K2 전차를 우리에게 판매하면서 코스트 합산된 가격이 K2 전차는 250억, 레오파드 450억, 에이브람스 320억으로 K2 전차가 가장 저렴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1년에 5만 발 생산하던 155mm 포탄을 한국의 도움을 받아서 연간 20만 발을 생산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널드 투스크 총리는 우크라이나에게 155mm 포탄 70만 발을 제공하겠다고 하는데 아마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2차 계약으로 K9 자주포 152문을 계약하면서 같이 풍산에 주문한 155mm 포탄 40만 발을 지원할 것 같네요. 우크라이나는 매달 최소 20만 발의 포탄이 필요하지만 현재 유럽 생산량은 월 5만 발 정도에 불과합니다.